2차시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센서의 종류 및 쓰임새에 대해 배우고 그중 1차시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A버튼, B버튼 대신 내장된 조도 센서를 이용하여 네오픽셀을 조절하는 과정을 배워봅시다. 먼저 센서가 무엇인지, 구동기가 무엇인지 배우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은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제대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만든다고 합시다. 냉장고 안의 온도를 알아야 원하는 온도로 맞추려면 얼마나 냉장 기능을 세게 작동시켜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우리는 센서를 사용합니다. 센서는 빛, 소리, 온도 등의 외부 신호를 수집하여 상태를 알아내고 출력하는 장치입니다. 단순한 버튼도 일종의 센서로 볼 수 있고 빛, 소리, 온도 센서 등도 있습니다. 센서는 무엇을 감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소리 센서는 진동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소리를 감지하는 센서고 마이크나 녹음기 등이 있겠죠. 전자기 센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감지하여 금속 탐지기, 전류기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압력 센서는 눌리는 힘을 감지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빛 센서는 빛의 세계를 탐지하는 센서이고 CDS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온도 센서는 온도에 따라 물체의 변하는 성질을 측정함으로써 어떤 것을 측정하는 그런 센서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값을 출력하느냐, 작동 조건이 무엇이냐에 따라 더 세세하게 나눠질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센서로는 초음파 센서가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소리가 어떤 곳에서 부딪혀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과 소리의 속력을 알면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또 다른 센서로는 모션 센서가 있습니다. 자이로스코프, 가속도, 나침판 센서가 종합되어 있고 센서별로 X축, Y축, Z축, 3축의 데이터를 측정하여 3차원적으로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컬러 센서가 있습니다. 백색광을 비춰 반사되어 돌아온 빛의 색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부린 센서, 플렉 센서가 있는데 센서를 구부릴 때 저항값이 변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사용할 센서는 광 센서입니다. 광 센서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빛의 세기에 따라 저항이 바뀝니다. 여기서 저항이란 전기의 흐름을 막는 정도이며 빛을 받아 저항이 작아지면 전류가 잘 흐릅니다. 이를 감지하여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비트는 이 빛 센서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부품을 보드에 연결하지 않아도 빛 센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먼저 모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모터는 전자기 유도를 통해 축이 회전하여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DC 모터, 그리고 일정한 각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서보 모터, 그리고 회전된 각을 쉽게 알 수 있는 스텝 모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액추에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란 동력, 즉 전기를 이용하여 기계를 동작시키는 장치로 사실 모터보다 조금 더 광범위한 구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류에는 당연히 모터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유압 액추에이터, 리니어 액추에이터 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리니어 액추에이터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센서와 구동기를 마이크로를 통해 연결해줌으로써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센서는 외부 신호에 따라 측정한 값을 출력하는 장치이고 구동기는 입력된 신호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서와 구동기가 합쳐져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장치들이 기본적으로 센서와 구동기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봅시다. 빛 센서, 즉 조도 센서를 통해 주변 밝기를 입력받고 주변 밝기에 따라 LED 구동기를 통해 밝기를 조절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쪽처럼 초음파 센서로 가까운 벽과의 거리를 측정해서 부딪히기 전에 모터로 방향을 전환하는 로봇 청소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실전 프로젝트를 해봅시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CD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 배워보는 것이고요. 또 블록 코딩을 통해서 주변 밝기를 측정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 볼 것입니다. 또 코드를 수행하기 위한 회로를 당연히 만들 수 있어야겠죠. 이 세 가지를 1차 수업을 잘 들었다면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품은 네오픽셀, 마이크로비트 보드, 확장 보드, USB 케이블로 저번 차시 부품과 똑같습니다. 주의사항도 저번 차시와 같은데 네오픽셀 전선 부분을 세게 잡아당기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히 다뤄주시고요. 액체나 금속이랑 이제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LED를 정면 오래
LED를 정면 가까이서 오래 바라보면 눈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빛 센서를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빛 센서에서 값을 읽어와 밝을 때와 어두울 때 빛 센서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럼 프로그램을 작성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메이크 코드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새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빛 센서 값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마이크로비트 가운데에 위치한 25개의 LED에 센서 값을 숫자로 출력해 보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 항목에서 수 출력 블록을 무한 반복 실행에 끌어다 놓읍시다. 이제 수 출력에서 단순한 상수 대신에 센서 값이 출력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 출력 블록에 있는 숫자를 빛 센서 값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따라서 입력 항목을 열어서 빛 센서 값 블록을 수 출력 블록에 끼워 넣읍시다. 이제 왼쪽 테스트 환경을 열면 마이크로비트 왼쪽 위에 새로운 원형 아이콘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콘으로 주변 환경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밝기를 조절하면 그에 맞춰서 마이크로비트 가운데에 흐르는 숫자가 바뀌는 게 보입니다. 밝을수록 센서 값은 커지고 어두울수록 센서 값은 작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실제 마이크로비트로 확인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번 시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으니 마이크로비트에 업로드해서 직접 손으로 가려가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주변이 어두울 때에는 네오픽셀이 켜지고 주변이 밝을 때에는 네오픽셀이 꺼지게 해봅시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것과 똑같이 마이크로비트 회로를 구성해서 컴퓨터에 USB로 연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작성을 위해서 메이크 코드 프로젝트 페이지에 들어가서 새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1차 시에서 했던 것처럼 네오픽셀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합시다. 추가되면 시작하면 실행 블록에 네오픽셀 설정을 해줍시다. 저번 시간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변이 어두울 때에만 네오픽셀이 켜지게 하려고 합니다. 즉, 조건을 만족할 때에만 네오픽셀이 켜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리 블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논리 항목에서 만약, 이면, 아니면 블록을 끌어다 놓읍시다. 이제 어두울 때의 조건을 만약 부분에 넣고 만약 부분에 네오픽셀을 켜는 블록을 추가하면 어두울 때 네오픽셀을 켤 수 있을 겁니다. 어두울 때의 조건은 빛 센서 값이 작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빛 센서 값과 비교 블록이 필요합니다. 빛 센서 값 블록을 논리 항목의 부등식 블록에 끌어다 놓읍시다.
아까 확인한 것처럼 빛 센서 값은 주변이 어두울수록 작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빛 센서 값이 30보다 작으면 네오픽셀을 켜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정도의 값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0부터 255 사이의 범위에서 다른 값으로 해도 되지만 너무 크거나 너무 작으면 실제 환경에선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바꿔보면서 더 좋은 값을 찾으셔도 됩니다. 이제 조건을 만약 내부에 넣어 봅시다. 이제 1차 시에서 설명한 네오픽셀을 켜는 블록을 끌어다가 만약 부분에 끼우면 됩니다. 이로써 어두울 때에 네오픽셀은 켜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밝을 때 네오픽셀을 끄는 것이 남았습니다. 1차 시에서 설명한 것처럼 네오픽셀을 끄기 위해서는 클리어와 쇼 블록이 필요합니다. 두 블록을 끌어다 아니면 부분에 끼웁니다. 이제 왼쪽 테스트 환경을 열어서 주변 환경의 밝기를 조절해 봅시다. 아까 기준값을 30으로 설정한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주변 밝기가 30보다 작아지면 네오픽셀이 켜지고요. 그보다 크면 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작성한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이를 마이크로비트에 올려서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먼저 편집기 왼쪽 아래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다운로드된 파일은 다운로드 폴더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이크로비트를 USB를 통해 컴퓨터에 연결을 했다면 내 PC 아래에 마이크로비트 드라이브가 있을 겁니다. 이 마이크로비트 드라이브를 열어줍시다. 열린 마이크로비트 드라이브에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을 옮겨줍시다. 그러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수행됩니다. 업로드가 수행되는 도중에는 마이크로비트 후면에 LED가 반짝입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은 손으로 마이크로비트 가운데를 가려봄으로써 우리가 원했던 동작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릴 때에는 LED가 켜지고 가리지 않을 때에는 밝아서 LED가 꺼지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동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차 시 실전 프로젝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부품들은 3차 시에서도 계속 사용되니 부품 박스에 잘 정리해서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은 문제없이 모드 등을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복잡한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힘들 겁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실수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버그 또는 에러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버그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버그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봅시다. 버그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구문 오류, 실행 오류, 논리 오류로 나눠집니다. 구문 오류는 문법에 어긋나는 코드가 있을 때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가장 디버깅하기 쉽고 블록 코딩의 경우 문법에 맞는 블록만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에러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행 오류는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 프로그램에 에러가 생겨 비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멈추는 경우를 뜻합니다. 논리 오류는 구문 오류, 실행 오류 둘 다 발생하지 않았지만 프로그래머의 코드에 논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버그를 바로 맞추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당연히 실수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디버깅은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피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디버그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편집기도 이 디버깅 과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메이크코드 편집기의 경우 기본적인 구문 오류를 블록코딩 조립 단계에서 모양이 딱 맞아야 조립이 되기 때문에 알아서 잘 잡아줍니다. 또한 각 줄별로 한 단계씩 실행하여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 스텝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각 라인별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차 시 수업을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센서가 무엇이고 이를 통해 구동기를 어떻게 제어할까요? 센서란 빛, 소리,
온도 등의 외부 신호를 수집하여 상태를 알아내고 그 값을 정기적인 신호로 출력하는 장치입니다. 특정한 값들은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보내주고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는 구동기에 출력을 주어서 어떠한 작동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CDS는 빛의 세기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일종의 빛 센서입니다. 마이크로비트의 경우 CDS 센서가 마이크로비트에 내장되어 있고 쉽게 빛 세기를 측정할 수 있도록 메이크코드 편집기에서 블록이 제공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비트와 내장된 조도 센서를 통해 LED를 켜고 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잡한 코드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디버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돌아가서 천천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